우리 방어작용 얘기를 합시다. 방어작용.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앞서 이제 병원체 배웠잖아. 병원체. 그지? 이런 병을 유발하는 애들. 뭐 세균도 있었고 바이러스도 있었고 뭐 프라이온 단백질, 원생 생물, 그다음에 뭐 균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네가 이제 내 몸에 어떻게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들어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지? 보통 제일 많이 감염되는 게 뭐야? 호흡기. 그지? 또는 뭐 먹는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잖아. 근데 이제 얘네가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냅두지 않는단 말이지.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크게 두 가지 1차 방어작용이라는 거 하고 2차 방어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자 1차 방어작용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일단 못 들어오게 막는다 이거야. 그지? 그럼 우리 몸에서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뭐가 있냐? 피부가 있지. 피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 피부 때문에 병원체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피부와 같은 애들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장기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장기관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점막이라는 게 이렇게 덮여져 있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상처가 나지 않으면 여기 이 안으로 이제 얘네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나 점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먼지나 이런 거 들어가면 눈물 나오잖아. 그지? 그럼 그 눈물 안에 어떤 화학물질, 화학성분 들어있는 화학물질. 그래서 눈물이나 땀 같은데, 그지? 특히 이제 눈물 같은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 라이소자임.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방어를 하느냐, 그지? 아니면 뭐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느냐,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보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못 들어오게 일단 막아준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이제 1차 방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 1차 방어 중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어. 염증 반응. 염증.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염증. 염증 반응. 보통 이제 왜 우리 상처 같은 거 나면 염증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야.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 반응이야.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식세포 작용이라는 게 여기 다 사실 포함이 돼. 그지? 그럼 봐봐.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피부에 내 곱디고 온 피부에 스크래치가 난 거야. 찔렸어. 그지? 핀셋이나 뭐 바늘 같은 거에 찔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서 이제 이 상처나는 틈으로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피부 아래 뭐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을 거거든. 모세혈관이 이렇게 사실은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러지. 구멍. 그리고 이 피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비만세포라는 애가 존재해. 비만세포. 자, 얘는 일종의 백혈구야. 백혈구. 백혈구 이제 우리 지금 방어작용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종의 백혈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왜 비만세포인 줄 아니? 이거 혹시 왜 비만세포인 줄 알아? 관심들이 없어. 그지? 뚱뚱해서. 그지? 뚱뚱해서 비만세포래. 근데 얘는 근데 있잖아, 여기에 화학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화학물질. 여기 무슨 화학물질을 갖고 있냐면 얘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타민.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체들이 들어오잖아? 그럼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빵 분출해. 히스타민을 막 분비를 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세혈관이 확장돼.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가 빨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그래. 근데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그지? 그냥 이게 확장된 거라고 칠게. 확장이 돼. 확장되면, 확장돼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이 안에는 모세혈관에는 뭐가 있니? 뭐 적혈구도 있을 것이고, 그지? 사실 모세혈관, 적혈구 하나 정도 간신히 지나갈 크기인데, 뭐 혈소판이라는 애도 있을 것이고, 그지? 백혈구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것도 백혈구고,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백혈구는 이제 얘를 말하는 거지. 여기 백혈구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니네 그 혈액의 성분 특징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메바 운동을 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이 미세한 구멍 틈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걸로 이렇게 백혈구가 이렇게 빠져나와. 아메바처럼 움직여서 빠져나와가지고 상처 부위로 이동한다. 자, 요 백혈구 중성백혈구라고도 불러. 중성백혈구, 그지? 또는 호중구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 호중구. 그 다음에 또 백혈구 중에 그런 대식세포라는 애도 있어. 대식세포 이렇게 그릴까? 대식세포라는 애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얘가 이제 상처 부위로 가는 거야.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얘네들이 상처 부위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대식세포가 드시는 거야. 누구를? 이 병원체를 드신다.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지? 먹어. 그지?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걸 뭐라 그래? 식균작용 또는 식세포작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지? 식균작용을 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먹질 않아. 나 이런 애 먹었다 하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 병원체, 우리 이제 뒤에 막 항원이라고 지칭을 할 텐데 얘가 먹으면 그걸 조각을 내갖고 지 몸에 이렇게 탁 붙여. 그럼 나중에 이제 2차 방어를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얘가 이 병원체를 드신 다음에 그걸 조각 내서 지 몸에 딱 붙여놔. 알려주는 거야. 내가 이런 항원, 이런 병원체를 먹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걸 항원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원제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식균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련의 작용을 우리 염증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증 반응. 그래서 특히 이 식균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나중에 뭐야? 2차 방어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지? 2차 방어가 못 일어나거나 잘 안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염증 반응. 야, 그럼 봐봐. 뭐 피부 점막이 됐건 눈물이나 땀이 됐건 염증 반응이 됐건 그럼 이때 얘네가 병원체 종류를 뭐 세균이 들어올 땐 잡아먹고 바이러스 들어오면 안 잡아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맞지? 그 병원체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막어. 그지? 무조건 잡아먹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방어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비특이적 방어 이렇게. 비특이적 방어. 비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응애 깐단 애기들이 태어났어. 자, 애기들이 상처가 났어. 애기들은 그 상처난 부위가 안 부어오를까? 부어오르지? 지금 그 다음에 애기들도 그게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피부 가지고 있고요. 점막 가지고 있고 애기들도 응애 울면서 눈물 흘려. 그지? 어? 걔네들도 눈에 먼지 들어가면 눈물 나오고 더우면 땀 흘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1차 방어작용은 갓난애기, 어른,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선천적 방어도 선천적이다. 이렇게 비특이적이면서 선천적인 게 바로 1차 방어다 이거지. 그지? 1차 방어는 이렇게 일어난다. 1차 방어. 비특이적 방어이면서 선천적 방어다. 그래서 이제 1차 방어작용에서는 이 염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할 텐데 상처가 안 났는데 그러면 상처가 나지 않았거든? 근데 만약에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겁나 분비하면 어떻게 돼? 상처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어오르겠지. 이게 알레르기야. 알러지 반응이야. 그지? 선생님이 앓고 있는 불치병이지. 그지? 알러지 불치병이래. 선생님 병원 갔거든. 선생님 알레르기 비염 되게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안 된대. 치료가 안 된대. 평생 그냥 달고 살아야 된대. 다만 증상이 조금 약해지느냐
환절기 때 심해지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하더라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 히스타민은 알러지 반응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1차 방어는 어쨌든 요 염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알겠니? 자 여기서 얘기하면 다시 얘도 백혈구고요. 얘도 백혈구고 얘도 백혈구입니다. 그지? 또 나와. 백혈구 중에 되게 많아요. 림프라는 애도 있어. 걔도 일종의 백혈구야. 그래서 백혈구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아마 중학교 때 그 혈액에 대해서 배울 때 니는 아마 이런 건 들었던 기억이 날걸?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더라고. 지금 염증 반응 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내 몸에 있는 세포가 그 병원체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자, 2차 방어는 그럼 뭐냐? 자, 2차 방어의 핵심은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게 핵심이야.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이 핵심입니다. 그럼 항원이라는 게 뭐냐? 자, 그냥 우리 여기서 병원체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병원체가 곧 항원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거의 비슷해. 사실은 이제 이 항원이라는 게 병원체보다 더 넓은 의미지, 넓은 의미. 항원 안에 병원체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 원래 항원이라는 거는 비자기 물질. 원래 내 거 아닌 건 다 항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상민이가 심각한 질병을 하고 콩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자를 사랑하는 기특한 마음으로 그래 선생님 콩팥이 건강하니까 하나 줄게 못 줘. 그러니까 왜냐면 니네 그 장기 이식 수술할 때 보면 조직 검사라는 거 필요하거든. 안 맞으면 못 줘. 맞으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안 맞으면 못 준 이유는 내가 콩팥을 떼서 얘 몸에 주잖아. 그러면 이제 얘 원래 게 아니었으니까 얘 몸에 들어가면 뭐야? 항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뭐야?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콩팥을 막 공격해서 제거한다.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지. 그게 낫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 검사 결과가 맞아서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받아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대체로 평생 그 면역 그 제제 그 약을 먹는다고. 그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약을 먹어야 돼.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지? 선생님이 아시는 지인분 중에 한 분도 간암이셨어.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잖아. 딸한테 이식을 받은 거야. 그 딸도 참 기특하더라고, 그지? 젊은, 한 몇 년 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지? 이식을 받아서 그분도 그 면역 그 제제를 계속 약을 드시더라고. 평생 드셔야 되는데, 그지? 가끔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은, 산에 들어가 살면서 그 면역 제제를 끊은 사람도 있어, 그지? 원래는 끊으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산에 가면서 자기는 몇 년째 지금 그걸 안 먹고 살고 있다면서 그지?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항원이라는 건 원래 비자기 물질. 내 거 아닌 건 다 항원인 건데. 그럼 당연히 병원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원이 병원체라고 생각합시다. 병원체가 이제 내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항체라는 게 생겨, 항체. 자, 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 항체가 이제 뭐냐? 이게. 자, 일단 항체 성분은 뭐냐? 단백질이야. 무슨 단백질이냐면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거든. 혈장이 뭐야? 혈장. 혈액에서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잖아. 그 액체 성분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거야. 그거 생각해봐. 나중에 그 만들어진 항체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러면? 혈장에 들어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에 들어있는 혈장 단백질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항체는 당연히 혈장에 들어있겠지. 그지? 그래서 자, 혈장 단백질,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감마글로불린 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약간 Y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Y자처럼 생겨가지고 요 끝부분은
이 나중에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위야. 그래서 요 끝부분은 결합 부위라고 부르거든. 여기 요 부분은 결합 부위. 결합 부위.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근데 이 결합 부위는 가변 부위라고도 불러. 가변 부위. 가변이 뭐야?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불변 부위라고 불러. 불변. 똑같아. 그럼 이 가변 부위가 뭐냐? 자, 항원항체 반응, 그러니까 항원하고 그 항원 때문에 이제 항체가 생겨. 그럼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해.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항원이 제거가 되는데, 그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럼 이게 뭐냐? 자, 특이성이야, 특이성. 자, 말로 설명을 하자면 거기 아마 정의가 써 있을 테니까.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게 한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게 한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이렇게 삼각형 항원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 때문에 얘랑 결합하는 뭐가 생겨? 항체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다. 아니? 물론 이 항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돼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제 내 몸에 요 항체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내 몸에 또 다른 병원체가 들어왔어. 얘가 들어왔어. 동그란 애가. 자, 그러면 나는 항체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얘랑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얘기했던 결합 부위가 다르잖아. 결합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사 이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얘가 들어오면 얘랑 결합은 못해.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오면 이제 얘랑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항체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결국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체 종류가 다르면 또 다른 종류의 항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만 가지의, 그지?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얘는 얘랑만 결합할 수 있고, 얘는 얘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가변 부위라고 했던 이유가, 봐봐. 얘랑 생기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만 달라? 요 결합하는 부위만 다르게 생겼지? 그래서 그게 가변 부위란 말이야. 근데 얘랑 서로 다른 항체지만 요 부분은 똑같이 생겼잖아. 이 부분은 불변 부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건 뭐야?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차 방어 작용은 어쨌든 이 항원항체 반응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아까 1차 방어 작용과 달리 어때? 비특이적이야, 특이적이야? 특이적인 거지, 특이적인 거. 그지? 특이적인 거야. 특이적. 특이적 방어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봐봐.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얘가 생기는 거잖아. 자, 오늘 아침에 갓난아기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났어. 자, 얘 몸에 항체 있어, 없어? 있긴 있지. 엄마한테 일부 받은 게 있기는 하지만 얘는 태어난 이후에, 그래서 애기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앓잖아. 열감기 많이 앓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한 번 앓을 때마다 항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잖아. 감기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한 번 걸린 감기 똑같은 감기 없다고. 평생 살면서 계속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 그럼 그때마다 항체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질병을 앓으면서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차 방어는 선천적이었다면 2차 방어는 뭐야? 후천적이다. 후천적이 된다 이거지. 그지? 이거 꼭 기억을 해둬라. 특이적 방어이면서 후천적이다. 그럼 이제 요 항체라는 애가 누가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이제 과정이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알겠지? 니네 뭐 서술형으로 이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뭐냐?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로는 설명했다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지?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지? 근데 뭐 너희는 다 알겠지만
이 기출문제들 풀어봐봐. 이게 쉽지가 않아요. 3단원이어서 쉽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제 그래서 늘 내 기조가 있잖아. 공부 어렵게 해라. 시험 봐서 내가 10개 중에 하나만은 한이 있더라도 공부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시험에 대응이 된다. 자, 그럼 이제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요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2차 방어가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 그럼 방금 봐봐. 근데 이제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림프구라는 애가 있어요. 림프구. 자, 이 림프구라는 애도 뭐야? 백혈구야. 자, 참고로 림프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얘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T세포 또는 T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 B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게 두 종류가 있어. 근데 그게 T림프구가 됐던 B림프구가 됐던 일단 만들어지는 건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그런데 이제 왜 그럼 굳이 나뉘느냐? 여기 이제 T와 B의 차이거든? 얘네가 생성되는 건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성숙하는 장소가 다른 거야. 사이머스. 가슴샘이라는 뜻이야, 가슴샘. 그러니까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야. 그럼 B림프구의 B는 뭔지 알아? 본. 뼈. 골수야, 골수. 얘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그냥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하는 애. 자, 그런데 또 T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포 독성 T림프구라는 애가 있고 보조 T림프구라는 애가 있어. 보조 T림프. 얘가 무지하게 나요. 보조 T림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얘랑 관련된 거야. 거의. 그지?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얘는 무조건. 그지? 그럼 이제 이 림프구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항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아까 이제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날 때, 자, 뭐 대식세포나 백혈구와 같은 애들이 뭐 한다고?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한다 그랬지? 맞지? 자, 그럼, 자, 질문. 요거 1차 방어일까? 2차 방어일까? 1차 알겠지? 얘가 잡아먹는 것까지 1차 방어라고. 그래서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 지가 잡아먹은 애를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그 항원을 붙인단 말이야. 요걸 뭐라고 한다고? 항원제시. 이렇게. 항원제시. 그러면은, 자, 여기 림프구 중에 보조 T림프구 있지? 자, 보조 T림프구가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거든? 그 걔가 여기 와서 딱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예, 보조 T림프구가 결합하는 거예요. 보조 T림프구가. 그래서 이제 누군지를 인식을 하는 거야. 항원을 인식하는 거야. 보조 T림프 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누군지 알았단 말이야. 아, 이 새끼가 들어왔구만. 그래가지고 얘가 가가지고, 자, 여기 있지. B림프구를 깨우는 거야. 야, 일어나봐라. 이 녀석 들어왔다. 활성화를 시키는 거야.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 자, 그러면 이 B림프구가 있잖아. 나뉘어. 분화된다라고 표현하거든. 분화가 돼요. 뭐하고 뭘로 분화가 되냐면 형질세포라는 거하고 기억세포라는 걸로 이렇게 분화를 해. 알겠니? 그럼 이 형질세포가 이제 바로 뭐 하는 거야? 뭘 만들어? 바로 이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분홍색 항원이 내 몸에 처음 들어온 애라면 이 과정이 쭉 일어나가지고 항체가 조금 만들어져. 조금. 소량의 항체가 생겨. 그럼 이 항체가 이제 항원을 없앨 거 아니냐? 자, 근데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한다 그랬지? 결합해서 직접 없애는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민이가 항원이고 내가 항체면 내가 너를 딱 결합해서 너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결합하면 네가 꼼짝 못하겠지.
항원이 무기력해지는 거야. 무력화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대식세포가 와서 뭐야? 자유롭게 잡아먹는 거지. 이제 항체가 항원을 직접 제거하는 거는 아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져. 그럼 요까지만 얘기하고 쉴게. 잘 봐봐.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기억세포는 뭐야? 말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내 어떤 놈이 있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어 이거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항원이 어떤 항원인지를 얘는 일단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항체는 어쨌든 이제 항원을 제거하잖아. 근데 수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만들어졌던 항체도 다시 없어져.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기억세포는 수명이 조금 길어.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방주사 만드는 거거든. 어떤 기억세포는 이게 평생 가. 자, 니네가 어렸을 때 물론 다 예방주사를 맞았겠지만 수두를 한번 앓잖아? 그럼 수두 바이러스가 들어오겠지. 수두를 앓았어. 그럼 이제 일단 뭐 항체가 생기니까 제거가 됐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겨있어. 근데 그 기억세포 평생 가. 그래서 니네가 수두를 한번 앓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죽을 때까지 수두를 2번 다시 앓지 않습니다. 왜? 기억세포가 몸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마다 수명이 다 달라. 근데 어쨌든 이 항체보다는 길다. 자, 이 항체 어디에 들어있게 된다고 그러면? 혈, 장, 액체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이 있지. 식균작용을 해서 항원 제시를 해서 보조티림프가 인식을 해서 비림프가 형질과 기억으로 나뉘어 상체를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혈장 액체에 들어있잖아. 체액성 면역이라 불러. 체액성 면역. 아니, 체액성 면역. 근데 또 얘가 한편으로는 얘만 깨우지 않아요. 누구도 깨우냐면 얘도 깨우는 거야. 얘. 세포 독성 T림프도 깨워. 세포 독성 T림프도 깨워.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할까? 자, 얘는 이름이 세포잖아, 세포. 이미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질 정도면 내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이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돼 있다. 그럼 얘는 돌아다니면 그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좀비가 됐어 얘가. 얘를 가만히 냅두면 어때? 얘가 앙 물어가지고 나도 좀비 되고 너도 좀비 다 좀비가 돼.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얘를 죽여야지. 그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항원을 직접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항원에 감염된 세포들 때문에 다른 세포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다 이거지. 감염된 세포를 제거. 그래서 요 위에 과정이 있지. 요 얘가 얘를 활성화시켜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세포성 면역.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방어 이렇게 2가지 과정이라는. 자, 그런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 지금 요 분홍색이 내가 내 몸에 처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주로 이 밑에 과정이 시험에 주로 나오거든. 그럼 이제 얘가 처음 들어왔어. 그럼 그것 때문에 기억세포가 생기고 형질세포가 생겨서 항체가 생기겠지.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지. 이미 감염이 된 상태니까.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얘가 생기면 비로소 어떻게 돼? 증상이 항원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증상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야? 감기약을 드리긴 드리겠습니다만 감기약을 드셔도 감기는 일주일 후에 낫고요. 감기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니네가 먹는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닌 겁니다. 알겠니? 치료제가 아니야. 그냥 이 사이에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좀 줄여주는 뭐 일종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치료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1차가 들어왔어. 얘가 이제 생겼어. 이제 얘가 제거를 할 거 아니야, 제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기억세포가 내 몸에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식이 또 들어왔어! 물리쳤는데 2차로 침입한 거야. 2차로 침입하잖아? 그러면 이 과정 굳이 필요 없잖아. 이미 알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2차로 침입을 하면은 곧바로 기억세포.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얘가 곧바로 다시 나뉘어. 다시 뭐와 뭘로 나뉘어?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또 나뉘는 거야. 그럼 이때 형질세포는 어때? 야,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시간이 이만큼 단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항체를 만들어. 이때도 항체가 생기는데 대량의 항체를 만들어. 대량의 항체. 그러니까 순식간에 항체가 생겨서 순식간에 제거를 해버리니까 얘 때문에 나한테 어떤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방주사가 바로 이런 효과를 이용하는 거지. 내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 1차 침입이 일어나는 셈인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뭐야?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땐 뭐가 돼버려? 2차 침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항체가 만들어져서 제거가 되니까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도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예방주사 예방주사 맞았는데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거든. 한 40% 본대,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만약에 그 예방주사 효과를 보면 그 예방주사는 효과가 있는 예방주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보통 의사들이. 근데 아무튼 원리는 그거야. 그럼 이때, 자, 요 마지막, 봐봐. 자, 여기를 시간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항체수라고 할게. 선아, 요거만.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자는 거야. 자, X라는 애가 내 몸에 처음 들어왔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이 과정이 쭉 일어나야 되니까 그 동안에는 항체가 아직 안 생기지.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분화가 돼서 얘가 이제 항체를 조금 어떻게 돼?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내서 항원이 제거가 되겠지? 항원이 제거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항체수는 다시 줄어들겠지. 맞아? 근데 이때는 이미 뭐가 만들어져 있어? 이 과정 중에 기억세포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이때 X라는 애가 또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과정 생략되고 그냥 곧바로 기억세포에서 어떻게 된다고? 대량의 항체가 왕창 생긴다고. 그래서 제거를 한다고. 물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항체는 다시 또 줄어들겠지.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하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얘기했잖아. X라는 애가 두 번째로 침입할 때 이번에 Y라는 다른 애가 같이 낑겨 들어왔어. 그러면 Y라는 애 입장에서는 어때? 1차거든? 근데 내 몸에 만들어진 기억세포는 X에 대한 기억세포인 거야. Y가 누군지 모르지? 그럼 X는 X대로 그냥 이 과정이 일어나지만 Y는 그냥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Y에 대한 항체가 처음 생겨야 될 거야. 그래서 자, Y 똑같이 들어와도 X에 대해서는 2차니까 요 항체가 이렇게 대량으로 생기지만 Y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침입해서 소량의 항체가 생겨서 제거가 될 때까지 1차 면역이라고 하고요. 1차 면역. 그 다음에 똑같은 애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미리 만들어져 있던 기억세포 때문에 대량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원이 제거되는 과정은 뭐야?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Y에 대해서는 1차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의해서 뭐 이렇게 서로 다른 항체가 들어오면 각자 다른, 그치? 어떤 애는 2차 면역, 어쩌면 1차 면역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방어작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거랑 또 관계된 얘기들 한번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